작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하나 배웠다. 그건 바로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날은 휴무였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다. 뭐 화요일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할까 고민하다 간만에 혼자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전에도 아주 가끔씩 혼자 간 적이 있었는데 혼자 가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타고 싶은 건 다 탈 수 있으니까. 놀이공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고 역시 평일이라 한산한 편이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이것저것 탈 수 있다는 생각에 도파민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왔다. 그래도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이 기분을 무시하고 일단은 그냥 즐기기로 했다. 내가 놀이기구를 타는 스타일은 가벼운 놀이기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격한 놀이기구로 넘어가는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리퍼를 탄다. 정신없이 즐기다 보니 어느덧 저녁 7시 반이 되었고 마감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 놀이기구를 탈 시간이 다가왔다. 이날은 놀이기구 줄을 서는 동안 우연히 찰리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 친구도 나처럼 혼자 놀이기구를 타러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놀이기구에 대한 취향이 꽤나 비슷하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루 종일 같이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놀이기구는 그림리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곧 마감 시간이라 그런지 그림리퍼 대기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줄이 계속 이렇게 짧으면 여러 번 탈 수도 있을까요? 찰리는 들뜬 표정으로 직원한테 물어보았다. 평소라면 나도 도파민이 뿜뿜했겠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위화감이 들었다. 하지만 평소에나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몇 시간 전에 핫도그를 5개나 먹어서 그런가? 우리가 줄을 막 섰을 때 줄에는 대략 60명 정도가 있었고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나가자 30명 정도가 줄에 남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이미 늦었다며 피곤하다고 줄에서 빠져나갔고 우리 차례가 왔을 땐 단 19명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림리퍼에는 2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줄을 서지 않으면 여러 번 태워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 번 타는 건 원치 않았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줄에서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나 또한 줄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제 막 사귄 친구 앞에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나서 내리고 싶다고 하면 나를 겁쟁이로 볼까봐 꺼려진 것도 있었다. 드디어 놀이기구에 타게 되었고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뛰고 있었다. 아마 몇 주 전에 친구와 함께 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3 타신 걸까 싶었다.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차라리 좀 전에 놀이기구에서 내린 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할까도 고민했지만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줄의 거의 마지막 쪽에 대기하고 있었기에 남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보통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뒤쪽에 앉는 걸 선호하는데 지금은 앞에서 3번째 칸에 앉게 되었다. 그래도 맨 앞자리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늘 그렇듯 그림리퍼에 탑승하자 그림리퍼가 널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는 대사가 재생되었고, 평소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대사가 지금은 그 무엇보다 무섭게 들렸다. 찰리는 옆에서 행복해하며 내 팔을 잡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흥얼거리고 있었다. 음악을 듣고 있는 사이 직원이 와서 우리 좌석에 안전바를 내려주었다. 안전바는 어깨 위에 개별적으로 고정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핫도그를 5개 먹을 정도로 살짝 통통한 편이라 롤러코스터 좌석에 몸이 딱 맞는 편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라. 탑승 거부를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너무 딱 맞는 게 문제긴 한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꼈다. 바가 어깨와 가슴에 닿을 때 평소에는 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오히려 갇힌 느낌이 들었다. 직원분은 우리 모두에게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우며 곧 출발합니다라고 외쳤다. 출발한다는 소리에 모두가 손을 들고 신나게 비명을 질렀다. 나만 빼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릿속으로 찰리와 내가 놀이기구에서 내린 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직원이 버튼을 누르자 놀이기구는 마치 총알처럼 빠르게 튀어나갔다. 그 약간 느린 속도로 60도 낙하 지점까지 올라가면서 몇 번을 회전하고 큰 루프를 지나갔다. 그렇게 놀이기구가 반쯤 지났을 때 나는 꽤 즐기고 있었다. 아찔한 부분은 다 지나갔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한 위화감이었었나? 마지막 커브를 들고 있을 때에는 거의 다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가는데 놀이기구의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끝나기 전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멈추기 시작하는데, 멈추기는커녕 계속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뭐야, 정말로 이대로 한 번 더 타는 건가? 그런 거라 생각하며 탑승 구역 쪽을 지나쳐 가는데, 직원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기줄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가 한 번 더라고 소리치자 모든 탑승자가 신나서 호응했다. 이번에도 나만 빼고. 찰리도 텐션이 업됐는지 내 손목을 잡으며 버킹 어썸이라고 외쳤다. 여러 번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당장 내리고 싶었다. 그런 내 맘은 모르고 찰리는 옆에서 계속 버킹 어썸만을 외쳐대고 있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며 천천히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신나서 웃고 있는 동안 나는 맥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다. 놀이기구 운영자 몇 명이 더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정바를 내려준 직원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느덧 우리는 3번이나 연속으로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고 탑승자들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일부는 여전히 신나서 한 번 더 가자라며 소리를 질렀고, 일부는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당황한 듯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다. 시속 16km 정도로 정상에 다다를수록 느려지는 구간이었다. 이때 20초 정도 잠깐 숨을 돌리거나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다.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찰리에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수동 브레이크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찰리가 말하는 도중 우리는 가파른 구간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또다시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 놀이기구 근처에서 소리치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들렸지만 정확히 뭐라 말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던 것 같았다. 5번째가 지나자 모든 탑승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5번째 돌고 있을 때까지는 모든 상황이 똑같았지만 6번째에서 우리가 최고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소방차를 볼 수 있었다. 높은 지점이라 주차장이 한눈에 보였고 저 멀리 있는 고속도로까지 보였다. 잠시 후 누군가가 큰 화이트보드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놀이기구가 너무 시끄러워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었다.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 이제는 몇 번이나 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쯤 돌고 있을 때 화이트보드에는 정상에서 구조 시도 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놀이기구에서 30분가량을 보내고 있었기에 속이 메스끄럽고 어지러운 상태였다. 몇 바퀴를 더 돌자 소방차가 놀이기구 정상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넓은 공간이 있어 트럭이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의 높이는 약 60m로 아파트로 치면 28층에 달하는 많이 높은 높이였다. 또한 대부분의 롤러코스터처럼 정상에는 비상탈출구 같은 건 없었다. 우리는 소방차가 위쪽으로 확장되는 사다리를 펴는 것을 보았지만 정상에 닿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소방관들이 한시라도 빨리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를 기다렸고 아래에 있는 관중들은 우리를 마치 쇼라도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약 45분이 지났을 즈음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명이 죽어나갔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나도 죽겠지? 여기서 얼른 빠져나가야 돼. 내 뒤편에 앉아있던 한 마른 남자가 패닉에 빠져 놀이기구의 안전바에서 빠져나오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안 돼. 지금 여기서 나가면 떨어져 죽을 거야. 그와 함께 있던 옆에 있던 남자가 그건 나쁜 생각이라고 그에게 말했고 나 또한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오르막을 오르고 있을 때 그는 격렬하게 몸을 뒤틀고 흔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격렬하게 뒤틀었는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정상에 도달했을 무렵 그는 반쯤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트랙의 한 부분에 걸려 나머지 몸이 끌려가듯 안전바에서 빠져나갔고 그는 땅으로 추락했다. 나는 그 장면을 다 보진 못했지만 그의 옆에 있던 남자는 미친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했다. 갑작스럽게 들린 비명이 잠시 멈추고 더 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의 옆에 있던 남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 그들의 표정을 보면 생생히 들리는 것만 같았다.
경찰들은 사람들을 공원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로 옆에 주차해놓고 작정한 사람처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다. 1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찰리의 손목에 손톱을 깊게 박았다. 하도 소리를 질러 댔더니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찰리의 손목에 피가 약간 맺힌 것이 보였지만 정신이 나간 탓에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찰리와 몇몇 사람들은 심각하게 멀미를 하기 시작했다. 찰리는 이 시점에서 이미 5번쯤 토를 했고 눈은 풀려 있었다. 그때 공원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 조명이며 모든 것들이 꺼졌다. 아마도 공원 전체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놀이기구를 멈추려는 시도인 것 같았다. 우리가 직선 구간을 달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꺼졌다. 그런데 놀이기구는 어째서인지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작동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좌절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2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이 놀이기구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결정이었다.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오르막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했다. 누군가가 다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가족, 소방관, 그리고 놀이공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열띤 논쟁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의견이 갈린 것이 분명해 보였다. 놀이기구에 탑승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놀이기구가 다시 오르막에 올라섰을 때 아래쪽에서 한 여성이 조종 패널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울부짖고 있었고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의 제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누르려는 버튼은 아마도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다른 버튼들도 전혀 효과가 없었으니 말이다.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5초 전 모든 좌석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그 여자가 누른 버튼이 모든 좌석의 안전바를 해제하는 버튼이었던 것 같다. 안전바를 해체하는 버튼은 작동했지만 놀이기구를 멈추는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하여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뛰어내리거나 다시 안전바를 잠궜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3명이 뛰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착지에는 실패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거대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추락하는 도중 지지대에 부딪혔고 나머지 2사람은 잘못된 곳으로 착지했다. 그들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착지했고 3사람 모두 즉사했다. 남은 사람들 중 절반은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행히 안전바를 잠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붙잡아야 했다.
그리고 불행히도 나는 그들 중 하나였다.